기본도형 중단원 마무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오른쪽 입체 도형에서 교점을 A개. 교점은 꼭지점하고 똑같죠? 만나는 점이니까 꼭지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고요. 교선은 모서리랑 똑같죠? 여기서 모서리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8 더하기 12는 20이 됩니다. 2번 4점 A, B, C, D 중에서 2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을 A개라고 했어요. 그럼 2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2점을 지나는 직선 그려보면 AB, AC, AD, 또 BC, CD, BD.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그려지죠. 그런데 중요한 게 반직선의 개수예요. 반직선은 직선은 방향이 없지만 반직선은 방향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B에서 A로 가는 거랑 A에서 B로 가는 거랑 B에서 A로 가는 건 다르죠. 따라서 직선의 개수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되냐? 2배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B는 12이 되니까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12는 18이 됩니다.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막꼭지각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x 플러스 8과 이 각이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각이 같죠. 한편 이 각은 평각으로 180도예요.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3x 빼기 20 더하기 2x 더하기 8 더하기 x는 180이 되니까요. 3, 4, 5, 6 6x 빼기 12는 180이고 이거 이항하면 192가 되죠. 6으로 나누면 6, 3, 18 6, 22 따라서 x는 32가 됩니다.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 A, B, C, D, E, F가 한 점 O에서 만나는데 AOC의 각은 COG의 각의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COG가 AOC 각의 2배라는 뜻이죠. 이 각을 A라고 하면 여기는 2A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각 BOF가 FOG의 2분의 1이니까 즉 FOG는 BOF의 2배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각을 B라고 하면 GOF는 2B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의 각은 평각 180도가 돼야겠죠. 따라서 A 더하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B는 180이 되고 3A 더하기 3B는 180이 되고요. 다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는 60이라는 식이 일단 한 개 얻어져요. 그 다음 볼게요. COD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 COD라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 EOD. EOD는 요 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각은 어디랑 막꼭지각이냐면 요 각이랑 막꼭지각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 EOD는 어디랑 똑같냐? 각 COF랑 똑같아요. 근데 COF는 가만 보니까 2A 더하기 2B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60이라고 했죠. 따라서 결국 각 EOD의 크기는 120도가 됩니다. 5번 오른쪽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A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를 X cm. 그러면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라는 건 여기죠. 자, 그러면은 높이라는 건 수선을 내리는 건데 얘는 옆으로 쭉 이동해서 D에서 연장하는 것에 이르는 거리랑 똑같죠. 따라서 X는 12가 됩니다. 한편 점 A와 CD 사이의 거리니까 점 A가 여기 있고요. CD는 여기죠. 그럼 여기서 수선을 내렸다는 얘기는 옆으로 그대로 이동해서 보면
이 점에서 수선을 내린 거랑 높이가 똑같죠. 즉 13이 되겠죠. 그래서 y는 13이 됩니다. 따라서 x 빼기 y는 12 빼기 13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육각형인 각기둥에서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두 직선 BC와 BH와 동시에 꼬인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자, BC.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연장한 직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장을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달라지죠. 그러면 일단 BC에 대해서 만나거나 평행한 걸 제외시켜 봅시다. 자, 평행한 거 제외, 평행한 거 제외, 또 평행한 거 제외시켰고요. 만나는 거 제외할게요. AB 만나는데 AE도 연장하면 만나겠죠. 따라서 AE도 안 돼. 그 다음에 CD도 안 돼. DE도 연장하면 만나겠죠. 네, 연장하면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것을 어딘 거에 대해서 BH에 대해서 평행한 거 AG 요거 평행한 것들 다 안 돼요. 그리고 만나는 것도 안 돼요. 여기 만나는 거 만나고 그럼 남는 애들 표시해 볼까요? 그럼 남는 애들이 위에 다 X, 옆에 다 X, 밑에 GL, LK, IJ가 되겠네요. 딱 답을 쓰면 직선 GL, L입니다. 그리고 직선 JK, 직선 IJ 이 세 개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면 BH, IC와 평행한 직선은 일단 옆에서 평행한 직선 이 네 개랑 그 다음에 위에서도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총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답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옆면 DJ 그리고 EK 그리고 FL 직선 표시해야죠. 그리고 AG 이렇게 4개에다가 이번에는 요거 BC랑 평행하는 거 여기 요거 해당하겠죠. EF 또 여기 밑면 여기랑 평행해야 되니까 LK 이렇게 총 6개가 됩니다. 7번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MN과 평면 P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발레를 들어주면 좋습니다. 발레를 잘 찾아주는 것도 훌륭하겠죠. 1번 L과 M이 평행하고 L과 N이 수직이면 직교하고 직교하면 M하고 N은 평행하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해 볼까요? 얘를 L이라고 해봅시다. 얘를 직선 L이라고 하고 여기에 서로 직교하는 두 직선을 찾을게요. 자, 직교하는 첫 번째 이 직선을 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N을 이 직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가 평행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평행을 보이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선을 찾아볼게요. L하고 이 직선도 수직이죠. 그래서 이 직선을 N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잡으면 이 상태에서 보면 L하고 M은 직교하고 L하고 N은 직교하지만 M하고 N은 꼬인 위치가 돼요. 따라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자, 여기 뚜껑을 P라고 합시다. 요 뚜껑을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고 여기에 평행한 L 요거를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여기랑 평행한 하나의 직선 여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은 평행하지만 L과 M은 서로 평행한 게 아니라 M과 L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참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M과 L은 평행이 아니라 직교하더라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 왜냐면 평행이 아닌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3번. 평면과 L이 직교하고 평면과 N이 직교하면 얘는 항상 성립해요. 평면에서 직교인 거는 항상 두 개가 나머지가 평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답은 1번, 2번입니다. 8번. 자, 이런 문제는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과 동의각의 성질을 이용해 줄 건데요. 구하고 싶어 하는 이 교차 지점에 L과 M과 평행하게 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러면 평행선과 억각 동의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50도로 같아지고요. 여기가 억각으로 65도로 같아지죠. 따라서 x는 50 더하기 65 하면 115가 되죠. 따라서 각 x는 115도가 됩니다. 두 번째, 자,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다 선을 그어줘야 될까요? 자, 여기 꼭지에다 그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물론 LM과 평행하도록 그어보겠습니다. 세 개가 다 평행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가 x인데 동의각으로 이 각도 x가 되죠. 한편 40도니까 억각에 의해서 전체가 40도인데 15도를 빼면 이 안에 있는 각은 40 빼기 15 하면 25도가 되죠. 그럼 요 세 개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냐? 180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85 더하기 25는 110이니까 각 x는 180 빼기 110은 70도가 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다. 44도일 때 x 더하기 y의 크기를 구하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B에서 직선 LM과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억각에 의해서 이 각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은 y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더하기 y의 크기는 결국 이 한각 B의 크기에 해당해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44도면 한 각의 크기는 180에서 44를 빼면 136이 되죠. 따라서 한각 B, 요 B에 해당하죠. 이 크기는 136 나누기 2 하면 2, 6, 12, 2, 8에 16. 따라서 68도가 됩니다. 10번. 평행한 직선을 찾아 기호로 나타내고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랬죠. 평행하려면 동의각 또는 억각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고 근데 여기는 69도인데 이쪽으로 막곡지각으로 같은데요. 비교해 보니까 동의각의 위치가 같죠. 따라서 현재 어떤 게 평행하냐? 직선 N과 Q가 평행합니다. 이유는 동의각이 같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일일이 계산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입체 도형으로 나타내고 푸셔도 돼요. 근데 얘는 조금 답을 쓸 때 헷갈리는 게 교차 지점이 있어서 답을 쓸 때 조금 헷갈립니다. 자, L, E, J, K와 평행한 모서리는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직육면체잖아요. 여기서 여기 밑면 L, E, J, K를 밑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평행한 모서리는 이 부분에 해당하죠. 따라서 얘를 접어 올리고 얘도 옆으로 접어 올렸을 때 위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평행한 모서리는 AB, BC, CN 그리고 AN이 될 거예요. 두 번째, LEJK와 수직인 모서리래요. 그러면은 수직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 LEJK와 수직이려면 위로 이렇게 세우는 애들 4개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워 올린 애들. 여기 ML은 LK랑 만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세워지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고요. EF는 겹치는 부분이고 여기가 세워져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JG, DE, CL, NM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답지를 보면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겹치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JG라고 표현을 했지만 한편 여기서 만나는 부분이 G가 아니라 A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A가 일로 와서. 그래서 답이 여기서 이게 아니라 JA로 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AJ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한 가지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답을 살필 때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게 있어요. 3번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모서리 AB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죠. 그러면 얘는 갖다 붙였을 때 여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 부분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부분은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밑에 셋, 네 개, 네 개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써볼게요. 일단 두 부분은 나왔네요. 네, EL과 JK. 그리고 K에 세워지는 부분, 두 부분을 쓰면 LC, 그 다음에 NK가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 겨냥도를, 이 전개도를 보고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를 밑면으로 정해놓고 말아 올렸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점을 표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뭐가 생기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여기 겹치는 부분. 네,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답을 쓸 때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 예를 들어서 면 LE, J, K와 평행한 모서리. 그럼 이건 이제 이걸로 나타내면 바로 답을 A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12번 오른쪽 그림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은 것이다. X, Y, Z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이 각의 크기는 막꼭지 각으로 76도가 될 거예요. 한편 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X는 180도에서 76도와 60도를 더한 걸 빼주면 됩니다. 76 더하기 60은 136도고요. 180에서 136을 빼면 44도가 되죠. 따라서 X가 44도가 되고 X와 Y는 억각으로 같기 때문에 각 Y도 44도가 됩니다. 한편 종이를 접었기 때문에 이 접기 전 위치인 이 각도 Z로 똑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180도이기 때문에 이 Z는 180에서 요각 X 44도를 뺀 각이 되겠죠. 따라서 이 Z는 180 빼기 44는 136이고요. 2로 나누면 2, 6, 12, 2, 8에 16이 해당하죠. 따라서 각 Z는 68도가 됩니다.